먼저 감독님 그리고 두 분 배우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택틱스를 연출한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황금 같은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를 재밌게 보셨었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바이벌 택틱스의 성령 성희 역할을 맡은 김성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바이벌 택틱스에서 우호 역을 연기한 최은영입니다. 사실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뭐 한편으로는 또 흥미롭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대부분은 이게 뭐야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는 특히나 GV가 반드시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GV만큼은 모호하지 않게 좀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런 GV였으면 좋겠네요. 배우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서울독립영화제 2021년도 이 영화를 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 영화를 소개하면서도 좀 조마조마하기도 했었거든요. 관객분들이 과연 좋아해 주실까, 또 좀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까, 그런 좀 고민 속에서 또 그래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또 매력, 그리고 좀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또 심지어 새로운 시선상까지 수상을 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관객분들이 또 보시는 지점들도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령 배우님이 또 주연을 하셨던 감독님의 단편 영화 행복의 첫날 2016년도에 만들어진 그 대학 졸업 작품에서 아마도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영화의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언니의 어떤 죽음을 소식을 들은 동생이 언니의 학교를 찾아가서 겪게 되는 어떤 일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장면이 이 영화에 얼마나 들어가 있고 또 그때 이미 성령 배우님은 장편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감독님으로부터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일단은 왜 그 이야기를 품고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셨을까, 이야기 출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영화는 단편에서 더 확장이 된 거긴 한데 크게 막 어떻게 이어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 노래 중에 뭐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앞에 이야기가 있으면은 뒤에 이야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고 장편을 그냥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단편을 만들고 나서도 뭔가 더 풀어낼 것들이 많고 구조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살면서 받은 인상들도 어떻게든 풀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한테 계속 장편을 찍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장편으로 정말 찍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개봉하는 데까지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었어가지고 감회가 남다르고 저한테는 좀 아득히 먼 기억이기도 해요. 실제로도 시간이 꽤 걸렸었고, 단편 영화가 들어간 부분은 영화 속에서 이제 학교 장면 있잖아요. 학교 장면이 단편 영화의 일부이고 그 외에는 다 장편 영화를 만들면서 새로 촬영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배우님께서도 사실 아까 원영 배우님도 말씀해 주셔서 뭔가 이 모호함 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알기로 성령 배우님도 한번 고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시나리오 받고 좀 들었던 생각, 그리고 어떤 좀 그럼에도 어떤 면이 좀 끌려서 좀 작업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감독님이랑 단편을 찍었을 때 아까 말씀했다시피 장편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믿진 않았거든요. 원래 감독님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고 있었는데 진짜 제 생각에
꽤나 오랜 시간 뒤에 진짜 장편을 만드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배우라면 무언가를 이해하고 연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되게 단호하게 제 느낌에는 되게 단호하게 존재하시면 된다고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존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준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멋있음에 치여가지고 영화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 먼저 그- 들어볼까요, 감독님? 저는 제가 그런 말 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든 제가 성령 씨를 굉장히 배우로서 너무나 신뢰하고 정말로 그 존재 좀 오글거리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말을 드렸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성령 씨가 화면 안에 나올 때나 촬영이 될 때나 그냥 계실 때 되게 단편 촬영을 하면서도 그냥 마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충족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성령 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꼬시기 위해 한마디로 그 영화 속의 배우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10년 전에 제가 벨리 투나잇이라는 단편 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단편 영화 촬영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 중에 한 명이 근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내다가 2020년 1월에 이제 메일 한 통이 왔어요. 그때 이제 시나리오랑 긴 편지랑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너무 반갑고 기분 좋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장편 시나리오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 오늘 날도 좋으니까 볕 좋은 곳에 가가지고 시나리오 한번 딱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제 바로 전화를 했죠.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인근 카페에서 한 몇 시간을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걔는 뭐야? 편지는 뭐고? 얘는 다리가 왜 없고 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빠야? 이렇게 다 물어봤었어요. 그럼 저는 원초적인 질문지를 다 준비해가서 이제 근영이한테 물었는데 근영이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저렇게 보이면 저렇게 보이는 거고 나도 좀 극한 직업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심오한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난해하고 좀 모호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근영이는 뭐랄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한사코 이걸 내 식대로 찍고야 말겠다. 그 어떤 집념이 되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근영이한테 있어가지고 서바이벌 택티스 그 자체겠구나. 자기가 이 영화계에 있어가지고 자기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한 나름의 생존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 알았어. 너가 만들어오는 그 알쏭달쏭한 그런 세계에 한번 같이 가보자.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게 된 영화였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가 고집불통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어떤 집념 이런 걸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거를 꼭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었고 안 찍으면은 진짜 죽을 거고 죽진 않겠죠. 근데 약간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약간 처음이자 마지막 장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다 해보자. 어떤 욕을 먹고 이게 어떤 이해를 못 받더라도 단편을 찍을 때는 조금 그런 학생 때는 더 과감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되게 후회스러웠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장편을 찍으니까 진짜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후회가 남지 않게 그럼에도 후회를 했지만 그랬었습니다. 감독님이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좀 궁금해지고 사실 영화에 아까 제가 단편이 얘기를 했지만 그 단편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감독님이 작업하는 방식이 이야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서사 드라마의 전개에 기대해서 가는 방식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혹시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하다면은 그것으로부터 좀 비껴나 있는 영화, 뭐 어찌 보면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구조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시간의 어떤 비선형적인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님의 관심이 아마도 뭔가 이거 풀어내야 되겠다 어떤 욕망과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좀 풀어내고 싶으셨던가 이 영화의 만약 어떤 이미지나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이 출발이었다면 그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저는 사람의 얼굴을 찍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영화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 너무 정면에 나오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게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거는 어떤 얼굴이 없는 신체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되게 모호해지잖아요. 그 주인이 누군지. 그래서 이 영화가 모호한 이유도 저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잖아요. 내가 도무지 이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근데도 살아가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멜랑콜리한 감정들을 영화 속에서 조금 녹여내고 싶었어요. 삶을 사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어떤 느꼈던 인상들이나 생각들을 어떻게든 우겨서 이렇게 좀 녹여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삶에서 받은 인상을 혹시 단어로 좀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배우님들도 혹시 작업을 하시면서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 뭐 내용에 대한 뭐 이해는 아니더라도 어떤 무드나 뭐 뉘앙스나 이 알쏭달쏭함이라는 것을 어찌됐든 이 영화 안에 올라타서 그 표현을 내실 때 느꼈던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을 단어나 어떤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것일까? 혹시 저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이 긴 시간 동안의 이상은.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저는 뭐 일단 캐릭터적으로 연기를 했을 때 단어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이 영화는 사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고를 당하고 난 후의 모습을 이제 후반부로 보는데 이 전반부의 우호는 어딘가 말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약간 감각적으로 좀 많이 무감각한 느낌이 드는 게 뭐랄까요, 이 병든 아버지를 케어하고 정해진 시간에 뭐 하고 또 일까지 병행한다는 건 굉장히 지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호한테는 그것은 힘든 일상이라기보다도 뭐랄까 어느 순간 이제 감정성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이 삶이 굳은 살이 되긴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굳은 살은 만져도 뭐 감각이면 통증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부는 저는 이제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무감각이라는 그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후반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리를 잃고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그 모습은 약간 굳은 살 떨어지고 3살 돋아날 때 그 모습이랄까요? 조금 말랑말랑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담겨있지 않나, 약간 그런 쪽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할 때는 제가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고 정말 제가 연기하는 대사의 감정에만 충실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사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에만 진짜 충실하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 3년 만인가 2년 만에 영화를 다시 봤는데 제가 오늘 관객으로서 진짜 집중해서 영화를 봤는데 뭘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다들 계속 갈증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뭘 계속 찾아서 저라고 생각 안 하고 봤을 때 왜 저렇게 열심히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사는데 열심히 사냐고 좀 대충 살아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찾지 뭘 저렇게? 근데 보니까 그것 또한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진짜 저렇게 무언가를 찾고 그래야지만 사라지는 건가 사람이? 저는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어로 말씀하라고 하시면은 저한테는 뭔가 갈증처럼 오늘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근데 꽤나 오랫동안 촬영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완성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뭐 이 시나리오의 어떤 과정, 시나리오가 완성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촬영의 과정, 또 후반까지 어떤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한 28회차 정도 또 사계절이 다 좀 담기는 것들도 필요했었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시간 중간 중후반 이쪽이 조금 편의상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구조를 좀 엿보이고요. 그래서 편집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부터 이 시간의 비선형성 같은 것들을 아마도 염두에 두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제작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의 경우는 저는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아이디어나 인상들이나 생각들을 차곡차곡 저장해뒀다가 그것들을 어떻게든 규합을 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런 이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총 한 2, 3년 동안의 생각들이 쌓였던 거고 실제로 시나리오에 타이핑을 해서 완성된 거는 6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촬영은 저는 19년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20년 1월부터 했더라고요. 20년 1월인가 2월부터 해서 20년 10월에 이제 마지막을 끝냈고 겨울 장면을 찍고 나서 바로 편집을 했었고 겨울 장면에 대한 거를 그건 거의 바뀌지 않았고 이제 여름 장면을 또 찍고 나서 편집을 한 다음에 저는 근데 편집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괴롭고 제가 찍은 거를 다시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편집도 느릿느릿하게 해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서독제에서 발표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른다라고 저는 느끼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시간이 되게 압축되거나 아니면 정말 과거로 확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 개인의 경험 차원인데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성령 씨가 통화를 하다가 이게 누군가 찾아오는 장면이 2번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기는 한데, 근데 그거를 영화 속에서 조금 헷갈리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 씨 옷을 조금 갈아입혀가지고 같은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다른 시간대여서 그러면 그 중간에 시간대가 확 압축되는 그런 혼돈 같은 거를 일부러 조금 야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제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시간에 대한 감각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압축이 되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좀 녹여내려고 시나리오 때부터도 그렇게 쓰려고 했고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를 쓰는 게 뭐 앞에 게 있으면 그거와 비슷한 중간 게 있고 중간과 비슷한 끝이 있고 계속 이어가는 거라서 비슷한 듯 다른 듯 애매모호한 시간의 중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진 않으셨어요? 다들 이해가 안 된다,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뚝심 있게 끝까지 완성을 해내셨잖아요. 외롭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와 함께라면 농담이고요. 외롭지는 않았고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외롭지는 않았어요. 저는 영화 찍을 때 너무 행복했고 스텝이 평균적으로 한 4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아웅다웅 하면서 혼나기도 혼나면서 찍고 그러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꼭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 영화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과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가치 판단과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냥 했습니다. 원용 배우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웃음을 띠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예,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뭐 근영이의 그런 멜랑콜리한 세계관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고요. 처음에 이 영화가 완성되고 편집본을 먼저 봤는데 그냥 은밀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영화가 좀 너무 길어. 야, 그리고 제목이 이게 이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근영이가 그래요 형? 해가지고 한번 좀 만져볼까? 그래서 영화 시간도 좀 줄여보고
제목도 뭐가 좋지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고집대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얘는 진짜 독불 장군이구나. 이 영화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이 비주류의 종류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정말 수탈하지 않는 길인데 외롭게 혼자 싸워야 될 텐데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자, 네. 정말 고독하게 외롭게 그냥 외고 있으면 그냥 가고 있는 그 길인데 네, 좀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한 분으로서의 그 마음의 그 소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진정 어린. 송영 배우님도 혹시 좀 감독님 이렇게 작업하면서 조금 이렇게 긴 대화가 필요했던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꼭 이해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어떤 연기하는 데 있어서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대화의 순간들. 감독님이랑요? 네. 근데 일단 감독님께서 긴 대화를 안 해주시고요. 그래 주시는 편은 아니고 또 엄청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쩌면 제가 감독님 때문에 조금 나쁜 버릇이 생겼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존재해달라는 말을 제가 되게 아직까지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나리오를 굉장히 크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이해가 안 돼서 썩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감독님의 생각이 있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어려운 영화를 봐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느끼려고 하는 그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영화를 찍을 때에도 남들보다 더 해석을 제가 못하고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는 저는 배우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나 그런 연기를 저 스스로 되게 타협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남들이 볼 때 이런 연기가 더 편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꾸 제가 스스로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슬픈데 감독님은 볼 때마다 되게 고집이 있으셔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빼앗고 싶은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지만 감독님은 길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다. 네. 대화 좀 하세요, 감독님. 연기 디렉팅이라는 표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저한테는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 왜냐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영화를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도 잘 몰라서 그냥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잘해주세요. 사실 이 말인데 그 말을 하기는 싫었고 그래서 그냥 좀 피했고 그리고 좀 모르겠으면 그냥 시나리오대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조금 죄송스럽죠. 네. 약간 근데 뭐 저도 이 다양한 어떤 연기의 접근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두 배우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그런 것 오히려 어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 나가면서 접근하는 법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이해하면서 가는 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배우와 연출자 사이 어떤 방식으로 또 작업을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볼 지점들도 더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는 아마 또 관객분들이 또 질문을 더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 좀 나누면서 또 대화를 이어가 볼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먼저 사이드 쪽에 계신 분께 검은 셔츠 입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어렵다면 어렵고 모호하다면 모호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봤을 땐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존과 실종에 대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육신은 실존하지만 의식은 실종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실종된 강아지지만 이제 성령 배우님과 함께 실존하고 있는 강아지 그리고 또 발신이는 실존하지만 또 실종된 것 같은 그런 것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에도 물론 더 있겠지만 중간에 아버지 이제 그 링겔 줄 있잖아요. 링겔 줄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강아지 이제 목줄과 오버랩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그 개와 인간 그리고 신의 마음이라는 책에 있는 구절들이 중간에 나레이션에 약간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또 이제 어떤 감독님께서 뭐 의미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각자 분리된 세계에서 어떤 궤적들을 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만났을 때 그 우호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 장면이 잡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초반부에서 성령이 이제 줄넘기 하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땀이 아니고 눈물인 것 같다. 혹시 그것이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네. 또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지만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존과 실종이라는 아주 멋있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저도 그렇게 소개를 할 생각이고 좀 더 홍보하기 전에 네, 커피를 뽑을 수 있게 빨리 먼저 도움을 만나셨어야 제가 받았어야 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말씀하신 게 너무나 맞는 네, 게, 네. 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몸이 사람이냐 정신이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이렇게 발설하는 거는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영화 속에 좀 녹여내려고나 했던 거는 정말로 맞고요. 그리고 그래서 얼굴이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짓는 부분이라서 얼굴이 없는 몸을 조금 찍고 싶었고 항상. 그리고 링겔 줄과 목줄은 저는 그거는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목줄을 굳이 그 아인이라는 강아지한테 이렇게 채운 거는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키우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정말로 강아지를 제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키우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목줄은 어떤 나의 어떤 일종의 나와 같이 있는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근데 강아지가 목줄을, 성령이라는 캐릭터가 강아지를 갖고 싶은데 욕심을 냈는데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목줄을 썼던 것 같고, 또 하나 해보시지. 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땀, 눈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진 건데, 저는 살면서 다들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상한 나만의 별자리가 그려질 때 어떤 삶의 요소들에서 그런 별자리 그리기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궁금하신. 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영화 감사히 잘 봤고요. 저는 이 영화가 주는 낯섦은 시간의 비정형성이나 아니면 플롯이 특이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감각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성명 배우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장면들이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 싶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관찰되는 시점으로 보여지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의도나 또는 저희가 캐치하지 못한 장면 의미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영화 속에서 일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특이한 장면들도 있고, 근데 저 질문 좀잘 있네. 네네. 그 관조적인 태도는 제가 쉽게 그 인물들한테 그 인물의 내면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알아요?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말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세 가지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저는 영화 속에서 마치 어떤 한 캐릭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려내는 태도를 조금 이렇게 지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자. 그 어떤 이렇게 보이는 것 그 자체에서 우리가 저 사람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자 이랬던 것도 있고, 영화 속에서는 어떤 그런 종종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이라든지 말을 할 수 없는 환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블랙박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편지는 누구한테 온 건지, 이거는 도대체 주체가 있는 건지, 약간 그런 걸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런 관조적인 태도가 이 영화에서는 좀 인상적이었고, 뭔가 뭐랄까요, 이 뭔가 더 헤집고 들어가지 않는 일종의 거리감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뭔가를 더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좀 주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 영화의 아주 독특한 어떤 실제로 어떤 영화 카메라의 거리감이기도 하고, 인물들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그 맥락에서 보자면 우호가 이 성령을 찾아가는 것, 그 편지를 뒤늦게나마 다시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의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후반, 편의상 우리가 말하는 후반으로 넘어가는 어떤 기점이기도 하고, 또 뭔가 사실 인물들이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그 상황에 그냥 놓여 있었는데, 우호의 어떤 결심이랄까요? 우호의 어떤 선택으로 뭔가 이들이 만나게 되고 동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호의 그 순간에 대해서도 아마 배우님 또 감독님도 많은 고민을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지만 아무튼 배우님에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부에 그렇게 좀 냉소적이고 좀 의심과 경계와 또 조심성이 많았던 그 우호가 어쨌든 사랑하는 존재인 가족을 잃고 또 다리 한쪽을 잃었다라는 거는 엄청난 충격이고 큰 파동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길거리에서 억울한 남자가 한번 호소하면서 나 아니다, 사기다, 사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에는 우호가 과거의 나의 그 과오를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서 실현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결심이라기보다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가족과 내 다리 신체 부위를 잃고 이런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가지고 움직이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여기도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여튼 영화 잘 봤습니다. 예. 대부분의 장면들이 그래도 어떤 흐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형 비행기를 가져온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 좀 많이 어렵다고요. 그럴 때 물론 다 경험하는 것이고 각자 느끼는 게 다른 거지만은 저가 좀 느끼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주시는지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걸 연기할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거? 그 드론 가지고 노는 그 장면은 당연히 저도 물어봤죠. 뭐야, 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냥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이 친구에게도 그런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런 일상 속에 나름 해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했거든요. 그때만큼은 조금은 그동안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조금 해맑은 그런 표정이랄까요? 그런 표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디렉션이 있었어요. 그것이 맨 엔딩에 이제 그 청평 호수에서 보이는 그 드론과, 전 지금도 그게 어떻게 엮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뭔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우호의 이 은밀한 취미생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람이 어떤 100%의 농도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웃긴 사람도 진득히 얘기하다 보면 되게 쎄한 구석이 있고, 아무리 쎄하고 냉소적인 사람도 진득히 얘기하다 보면 재미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우호의 그것도 저는 그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았고, 정말 자세히 보면은 그 블랙박스를 검사하는 장면에서 차 본넷 위에
그 검은 강아지가 있는데 그걸 보고 우호가 미세하게 웃습니다. 그거는 저는 정말 형 살짝 진짜 미세하게 귀만 움직여 주세요. 그 정도로 웃어 주세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한 사람도 정말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었습니다. 저도 그 강아지 차에서 그 검은 강아지는 봤는데 아마 관객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미세한 그것까지는 캐치를 못했네요. 지금 그 부분을. 귀만 따로 움직여달라 하는데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뒤쪽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질문을 하는 게 떨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토크가 시작됐을 때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에 대한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꼭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배우님들께서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그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디렉팅의 어떤 방식이 그저 존재해 주세요 혹은 어디를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의 어떤 소통 과정과 가까웠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전 영화를 보면서 재밌고 흥미로운 어떤 장면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내 이야기 혹은 내가 보여줄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맞춰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관객인 내가 말할 기회를 잘 안 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 포스터에 보면 어떻게 알아요?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쓰여 있는데 감독님께서 영화를 통해서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소통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 감독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만드는 거는 그게 과연 괜찮은 작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만을 위해서는 영화를 도저히 찍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과연 영화라는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 영화라는 게 도대체 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뭐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아마 끝까지 붙잡고 갈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계속 영화를 찍고 싶은데 이 질문은 아마 끝까지 갖고 갈 것 같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고 완벽한 상태라는 건 없죠.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배우분들한테도 제가 잘 모르면은 조금 피했던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로 부탁드립니다. 계셔주세요 이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뒷수습을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명쾌한 대답은 안 되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영화가 삶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답변이 사실은 명확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화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의 또 같이 협업을 한 구성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의 또 작업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늘 관객을 만나는 것으로도 가야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에서 우리가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것들, 이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미처 다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은 이 영화 이후에 계속 좀 더 뭔가 이야기 혹은 뭐 영화로서 감독님이 답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쪽
뒤에서 세 번째 줄 계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개봉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 서독제에서도 서바이벌 택티스를 봤었는데 이번에 그때 봤을 때 제 인생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영화였고 3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내가 맞닥뜨리는 낯선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느껴졌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늘 거듭 다시 태어나면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러니까 저 혼자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외로웠는데 누구나 어떤 삶의 면면들이 다 어렵고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알 수 없음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 영화의 알 수 없음이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삶이 원래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줘서 되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영화가 이제 드물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감독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신지, 차기작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더 이제 영화의 세세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배우분들이 엄청 섬세하게 그 미묘함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시 한번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영화를 2번이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 나름의 위로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토대로 만들었던 게 정말 맞고, 그 당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영화를 찍으려고 돈을 계속 모으던 시기여서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차기작은 이제 제가 요즘에는 미술작가 반재환님과 계속 같이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협력기획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반재환 작가님은 북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차기작은 어떤 북한에 관련된 거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물론 이런 비슷한 태도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르게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실제 북한의 땅을 좀 찍고 싶은데 그게 너무 위험한 일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냥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또 마이크를 부탁드리고요. 배우님들의 섬세한 연기 콕 집어주셨습니다. 맞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늘 느낀 건데 이게 영화가 되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액션이 과한 영화에서는 아무리 액션이 커도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한 화면에서는 정말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큰 동적인 궤적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두 분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오늘 느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점들이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네. 아니, 귀를 못 움직였어요.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새로운 질문 속에 존재할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영화 제목이 너무 좋은데 감독님과 배우님들만의 인생에서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크게 진짜로 화를 많이 못 느끼는 편이에요. 그냥 입 밖으로 욕을 하는 건 자주 하지만 크게 그렇게 화를 안 느끼는 편인데, 그 이유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로 좀 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영화 속에서도 조금 녹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다, 그런 태도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큰 화를 못 느끼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존 전략이라고 하니까 되게
장황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저는 화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를 근데 그거를 참아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직업이기도 한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제가 30살이 넘으면서 저는 엄청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것도 별로 없는 편이고 저희 엄마는 제가 아줌마라서 그러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제가 소녀 같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 솔직한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좀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게 저의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의 생존 전략은 글쎄요. 최근에 드는 요즘의 생각이 내가 어떤 목표, 도달하고 싶어 하는 어떤 지점을 너무 높게 세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항상 어려서부터 주입식으로 들었던 교육 중에 하나가 목표나 꿈은 항상 높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면 스스로 실망하고 좀 상처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드는 생각은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지점, 목표를 낮추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주변에 행복과 웃을 일이 많다라는 걸 요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범사에 감사하자 뭐 그런 뜻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답을 듣고 보니까 엔딩 질문으로 뭔가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아까 오늘 그 관객분들 질문도 있으셨고 또 이 영화를 본 소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조금 다른 어떤 지점들 같은 장면도 좀 다르게 또 느끼시고 받아들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치열한 뭐 이야기들이 나와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도 같고요. 근데 뭐 뭔가 꼭 어떤 영화에서 또 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만드는 어떤 분들 안에서의 어떤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관객에게 또 전달되는 것 역시도 중요하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이 좀 낯선 방식으로 열려 있거나 좀 다른 어떤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답을 향해 가지 않더라도 때로는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 속에 저 역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호함, 알쏭달쏭이라고 하는 혹은 뭐 삶의 어떤 불가해성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좀 표현하려고 했던 이 영화의 시도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큰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실까. 그 다음 작업에서 또 어떤 또 해답을 찾아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실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오늘이 시작이잖아요. 이 영화 이제 개봉하고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이야기 또 주변에 많이 해주시고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또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들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해볼까요? 네, 원영 배우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참 독립영화 한 편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이 만들어진 영화 개봉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개봉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개봉하고 나서도 일이더라고요. 와, 끝이었구나 이 생각을 들었고 참 저 영화가 참 어렵게 개봉을 했어요. 이게 워낙에 또 비주류 영화인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은 상처가 있었던 영화라서 좀 많이 애정도 가고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객분 한 분 한 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는 뭐 어디서 입소문이라든지 뭐 좋은 홍보 바라지도 않아요. 솔직한 말로는 오늘 여기 오신 관객분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혹은 뭐 주무실 때 이제 잠시 눈 감으면서 오늘 있었던 영화의 한 장면만 잠시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 그냥 영화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속 시원한 지구였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GV를 시작하기 전에 원영 오빠가 저한테 성령아 너 GV 하는데 안 떨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전혀요? 이랬는데 하나도요?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GV를 하기 전 10분 전부터 늘 안 떨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두렵고 떨리고 재밌게 봐주셨을까
고민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3년 만에 이 영화를 보니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도 정말 원영 오빠 말대로 한 장면이라도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또 소중한 시간 저희 인생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호와 또 성령처럼 많이 사랑하시고 또 끊임없이 찾으시는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원영이 형과는 다르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소수의 스태프가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배우분들 다른 분들도 계세요. 두 분도 계시고 네, 네. 저기에 충건 역을 맡아주신 계영호 배우님도 계시고 네. 자리에서 네. 잠깐 박수 너무 감사하고 저의 그 촬영 감독과 조명을 맡아주신 김재현 지금 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손살에 치고 있지만 저기에 있고 그다음에 프로듀서를 맡아줬던 저기 주영 형이 입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이주영 여기 형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많이 도와주신 저기에 아주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신 조지훈 음악 감독님이 계십니다. 음악이 환상적이었죠. 너무 감사드리고 황민호 배우 참여해 주셨던 연출 지원 나와주신 분도 계시고 기훈 배우님은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할 거리를 던져줬으면 너무 좋겠고 다시 한번 입소문 농담이고요. 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바이벌 텍스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G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실 때 포스터도 아마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것도 편히 가져가셔서 알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